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날씨가 조금 쌀쌀, 어제부터는 좀 누그러졌어요. 그래도 쌀쌀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지난해를 쫙 이렇게 지나오면서 뭔가 좀 시원하지 않았던 거, 아쉬웠던 거, 뭔가 좀 부족했던 거, 그 내용을 위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약이 이 병의 8, 90%를 고칠 줄 알았는데 잘 안 고쳐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고쳐지지 않더라. 이게 잘못돼서 악화되고 죽는 사람들도 많더라. 이게 약이 다 고쳐질 줄 알았는데 사실은 8, 90%가 안 되더라. 이게. 그럼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10% 정도는 고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약으로 고쳐진 게 아니에요. 내 몸의 파이지수,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고쳐진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고쳐지지 않는다?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고쳐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자연 치유력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공부를 가르쳐야 되잖아.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 또 일반 직장교육, 특히 의사나 뭐 이런 의료인들이나 또 환자들에게도 교육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자연치료기 뭔지도 몰라.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 자연치료는 생명의 본질이에요. 자연치유력을 모르면 건강을 지킬 수가 없다니까. 이렇게 소중한 걸 왜 공부 안 시킨다 얘기야. 그리고 또 전부 다 묵살하고 있어요. 아주 뭐 이거 자연치유력 얘기하면 무슨 미신 뭐 무당인 줄 알고 있어요. 에? 지네가 무식한 건 모르고. 세 번째는 여기만 의존하고 있어요. 수술과 약물에만 의존하고 있어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에? 왜 여기에만 의존하느냐. 이게 누구? 똑같아요. 의사나 환자 모두가 여기에만 의존하고 있어. 수술과 약물이 최고인 줄 알고 있어. 그건 아니잖아요. 왜? 여기 음식, 호흡, 운동, 자연환경, 마음, 이 5가지 이걸 갖고서 우리 몸의 생명활동, 이 생명의 본질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니까. 근데 그걸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무관심하게 그냥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병이 안 고쳐지는 거야. 수술과 약물에 의해서만 뭐가 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 몸에 정신이 있어. 그 다음에 육체가 있어.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음식을 먹고 살아야 돼. 이 정신, 육체, 음식,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음식, 정신, 육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너무 웃기게 생각해요. 등한시한 거야. 아주 개무시를 하고 있는 거야. 음식에 관한 얘기하면 무슨 뭐 약 팔아먹는다고 이런 그런 생각 자체가. 그리고 자기 몸에 있는 붙어있는 이걸 무관심하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 몸속에 있는 60종의 세포가 주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이 세포가 주인을 사랑하겠어? 절대 사랑 안 해요. 주인이 먼저 줘야지. 사랑을 줘야 사랑을 받을 거 아니에요.
정신, 육체, 음식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신, 육체, 음식 이거를 중요시 여기고 이거에 대한 활성도를 높이고 음양오행을 골고루 하라. 이게 대체의학이에요. 그러니까 대체의학을 모르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고 질병을 고칠 수가 없어. 미안한 얘기지만. 이 대체의학을 얘기하면 또 아주 묵살해요. 별거 아닌 것처럼 알고 있어. 그때 얘기들 하고 있고. 그건 아닌 겁니다. 치료의학 하면 서양의학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환자들도 문제고 의사도 문제입니다. 동양의학, 서양의학, 대체의학이 공존하는 세상이 돼야 돼요. 다섯 번째, 병원이 파업을 하니까 사망률이 감소되더라. 이게야. 사망률이 감소되더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병원이 파업을 하니까 환자 사망률이 감소되더라. 이게 이런 보고서가 있어요. 이건 또 뭐 어떻게 설명할까? 그럼 약이 결국 사망률을 높인다는 얘기잖아요. 이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여섯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냥 의학 보고서를 인용을 합니다. 어느 뭐 데이터, 어떤 약이 뭐 어떤 병을 뭐 고치고 이런 데이터가 나와요. 근데 그 데이터대로 하면 환자가 1년 안에 다 고쳐집니다. 그 약을 쓰면. 근데 환자 수와 이 질병 수는 점점 늘어나. 그러면 이게 뭔가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전부 사람마다 뭐가 체질과 건강 정도, 즉 이 질병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하게 적용해서 동일한 효과가 나오질 않아요. 그게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딱 놔둬.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기 전에 이런 걸 기초로 해서 분석하고 자신을 분석하고 실행은 본인이 하는 거야. 야, 이게 내 몸에 맞겠다. 본인이 하는 거야. 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 조언만 구할 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암 환자. 약물 치료하다가 사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암 자체로 사망에 이르는 것은 아주 극히 미미합니다. 여기에 항암제, 방사선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높은 겁니다. 암 자체로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후유증과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의심을 또 안 해봤어요. 의사가 얘기를 해줘야지 환자한테. 또 환자는 그냥 의사 얘기만 듣고 그냥 바로 김간호사 바로 그거잖아. 그러면 나는 자연이다라고 산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서 잘 살아. 산에서 뜯어먹고 돌아다니기 하다 보니까 살았잖아. 그게 뭐야? 이 자연 치료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음식과도 연관이 있잖아요. 이 음식에 대해서도. 왜? 오염되지 않은 음식 산에서 나는 이런 자연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수없이 얘기했던 미생물이 몸속에 다양성과 수를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몸이 건강해진 거지. 그래서 암을 이겨낸 거야. 그러면 음식에 중요한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음식에 관한 얘기, 대체의학에 대한 뭐 얘기라면 아주 무슨 터부시하고 이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쉬웠다는 거야. 여덟 번째, 의료 시장이 변화되고 있다.
암 시장에서 이제는 비만과 정신치료, 신경정신 이 의료 시장으로 시장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왜? 암은 예방도 못하고 치료해봤자 효과가 이제 한계치에 달았습니다. 새롭게 비만자와 정신질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게. 그것은 인조식품의 과다 섭취로 인한 거기 때문에 이 시장은 아주 무한 증식되고 있어요.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서구식 식습관으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아주 활성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돈벌이가 이쪽이 더 낫다는 거예요.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리고 이 대사증후군이나 마음의 병은 이게 약으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이건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꿔야만 고쳐지는 병이에요. 물론 암도 식습관을 개선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근데 약으로만, 방사선으로만 덤비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자가 많은 거예요. 약물의 장기 복용, 요것도 문제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죽을 때까지 먹는다며. 이러면 약물 중독이 와요. 그러면 신장, 간, 면역력 약 120여 종의 병이 생겨. 이 중에 어떤가 하나는 나타납니다. 힘들잖아요. 그리고 의학 첨보 문서, 제가 이거 뭐지? 뭐 독감 뭐시 약이래요. 이거 셀타플루 캡슐이라고 해서 이거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거 효과는 한두 개밖에 없어요. 이 뒤에까지 보면 이거 150개가 넘어요. 부작용이. 그런데 이거 끝까지 다 읽어본 사람 아마 의사도 별로 없을 거예요. 이거 타자치고 요거 연구원들 요거 쓴 사람과 아마 저를 포함해서 몇 명 안 될 겁니다. 한번 환자분들 이거 읽어보세요. 의사들도 읽어봐야 됩니다. 환자도 읽어봐야 되고. 왜 미스터 박이 침 튀기면서 이 약을 끊어야 되고 일본의 세계적인 면역학자 아부 도우루 박사가 약을 끊어야 병을 고친다라고 얘기했는지를 아시겠어요? 질병에 대한 치료, 질병의 치료, 질병 치료, 질병을 뛴다, 질병을 잡는다, 뭐 질병을 어떻게 하든지 없애버리는 내 몸에서 떨어뜨리는 것은 자연 치유밖에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이 자연 치료를 모르고는 어떤 질병도 못 고칩니다. 의사가 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히포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이로운 섭생법을 처방한다. 환자에게 맞춤식, 아시겠어요?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맞춰서 처방한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섭생, 음식 처방하라. 심신에 나쁘고 유해한 방법을 결코 선택하지 않는다. 이건 당연한 거죠. 환자가 원해도 죽음에 이르는 약을 처방하지 않는다. 당연한 겁니다. 자, 자연 치유력을 중시해서 식품 섭취 방법을 중심으로 식사요법을 중심으로 환자의 상태에 맞춰서 처방한다. 1:1 맞춤식,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음식을 처방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방하는 의사 있어요? 제가 볼 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 다음에 병은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간주해서 토양이나 기후를 포함한 모든 환경 속에서 해법을 찾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이렇게 설명한 환자는 의사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체질과 건강 정도, 질병을 고려해서
음식을 처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약 처방보다. 그래서 앞으로의 의학은 음식, 정신, 신체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내 자신의 주체라는 거예요. 이 주체를 가지고 약이나 의사가 보조요법으로 포함된 치료요법, 이것이 통합의료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나 자신 자체가 정신과 육체, 음식을 통해서 이것이 자연 치유를 기본으로 하고 의사와 약물을 보조요법으로 통합한 통합의료가 앞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의사도 환자도 통합의료에 눈을 떠야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건강하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자라고 이런 아쉬운 마음에서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는 이 생식, 음식과 자연 치유력을 올해는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홍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